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석에 갔다가 우연히 고미수 작가님께서 인하대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인하대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만큼 고미수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정서에 가서 고미수 작가님의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읽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입니다.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라. 제목만 봤을 때부터 벌써 약간 흥미롭고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생각보다 너무 어렵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도 아니고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왜 이런 제목이 붙여졌지? 라는 호기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백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지금 2학년이긴 하나 많은 신문 기사나 아니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졸업을 한 뒤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제목은 저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우선 제목에 백수가 들어가니까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가지고 있는 백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백수하면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어투로 들리기 마련인데요. 저 또한 백수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놀거나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백수라는 단어를 쳤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추리닝복을 입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백수에 대한 관념이 그리고 편견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점이 그렇게 제 생각을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의 앞쪽 부분, 즉 38쪽을 보면 우리 시대 청년들은 대부분 백수다. 그래서 우울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수니까 우울하다. 언뜻 보면 당연한데 왜 자세하게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백수의 입장이 되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친언니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첫 직장은 그만두고 두 번째 지금 현 직장에 다니기까지 어느 정도의 백수의 기간을 겪었던 저희 친언니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백수 기간을 거치기 전에 제가 알던 언니의 모습과 백수 기간 때 언니 모습을 보면 백수 기간 때 훨씬 더 우울해 보이고 의기소침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고 느껴서 왜 백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우울했냐고 물어보니까 백수 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고등학교 동안 아등바등 노력을 하고 지금 대학교에 와서도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죽어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자 안정감이라는 느낌을 쉽게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학점에 목매이기도 하면서 안정감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좋은 직장에 가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냐? 막상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책 51쪽에 따르면 높은 연봉의 고액 연금이 보장되었음에도 투잡을 뛰거나 각종 투자에 골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투자에 성공해서 상당한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도무지 멈출 줄 모른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투자에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투잡을 뛴다는 내용이 여기 이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터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야말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직을 위해 아등바등 노력을 하더라도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에게 뒤처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얼른 큰 돈을 쉽게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것과 별개로 그냥 투자에 한 방을 노리는 그러한 문화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수는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81쪽에 따르면 작가님이 백수는 쫄면 안 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백수하면 약간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백수라고 쫄면 안 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좀 약간 용기를 얻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백수라고 쫄면 안 돼 라는 말은 백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쫄면 안 돼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좀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이 그리고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인 이유가 이제 과거 조선시대 연암이라는 인물이 지금 현대 청년 상태와 대비돼서 이렇게 비슷한 부분끼리 엮어서 같이 나오게 되는 게 이 책의 특징인데요. 이제 과거 명명받던 박지원이라는 실학자가 지금 청년과 별반 다를 게 없네 라는 생각을 이제 초반에는 하다가 뒤에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걸어서 이곳저곳을 많이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청년대 같은 경우, 특히 백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밖으로 잘 안 나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작가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자연도 보고 도서관도 가고 이러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책 268쪽에 따르면 고미육 작가님 백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백수는 노는 사람이다.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게 즐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하여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논다. 백수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의 짐을 무조건 무겁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배우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서 이제 많은 세상의 부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바로 백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고미육 작가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백수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랐지만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시간인데 이 백수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백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가님이 어떻게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작가님의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본 결과 니트 컴퍼니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니트 컴퍼니는 회사는 회사인데 직접 나가서 돈을 받지는 않지만 백수들끼리 모여서 작은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영화를 한 편 보고 서로 감상평을 나눈다던가 이렇게 작은 일들, 작은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 니트 컴퍼니의 일상이고 업무인데요. 이 니트 컴퍼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백수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정말 밝고 유쾌하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어가지고 제가 이 니트 컴퍼니와 그리고 이 책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어서 백수인 상태가 되었을 때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우울해 있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그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던가 와 같이 작은 일상 또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일상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백수인 사람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백수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가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삶의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남들과 많이 비교도 하고 자존감도 낮고 SNS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삶은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라는 짧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고 삶의 근본, 삶의 중심은 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주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너무 스스로를 가혹하게 탓하지 말고 그 잘못된 일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더 나아지려는 노력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또한 성장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삶의 근본 그리고 백수에 대한 올바른 자세,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4가지의 이제 청년 백수 강령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4가지의 이제 청년 강령을 직접 써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다짐한 것과 느낀 점을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청년 백수 강령 첫 번째는 자기 삶의 매니저가 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어떻게 썼냐면요. 하루하루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날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정해놓고 실천해야겠다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는 우정의 기에 연마하기. 백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끊어지기 쉬운데 이 우정의 기에 연마하기 같은 경우에는 삶이 지칠 때 친구만한 소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노는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노마디즘으로 무장하기. 너무 자신의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가치의 책을 읽어보고자 노력해야겠다라고 썼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파동에 접속하기. 핸드폰으로 단지 그냥 유튜브 게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를 통해 이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청년 강력 4가지를 한번 써보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